청소년 상담사 2차 실기 예상 면접 질문과 답변입니다. 자기소개 및 동기 관련 질문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자 한 이유는 무엇인가? 청소년기에 경험한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상담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른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성장하도록 돕고 싶어 상담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인의 상담 철학이나 가치관은 무엇인가? 제 상담 철학은 공감과 존중을 기반으로 내담자의 자율성을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년 상담사의 역할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청소년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 신뢰를 형성하며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상담사의 핵심 역할입니다. 상담 윤리 및 전문성 관련 질문입니다. 첫 번째, 상담 도중 내담자가 심각한 자해 또는 타의 의도를 드러낸다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즉각적으로 내담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자해나 타의 의도가 명확하다면 보호자나 학교 관련 기관에 상황을 알리고 필요한 경우 경찰이나 의료기관과 협력하여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동시에 내담자와의 신뢰를 유지하며 대화로 감정을 진정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두 번째, 내담자와의 비밀 보장의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비밀 보장은 내담자와의 신뢰 형성의 핵심이지만 자해, 타해, 학대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나 법적 의무가 있을 경우 제한됩니다. 이러한 한계는 상담 초기 단계에서 명확히 설명하여 내담자가 이해하도록 합니다. 세 번째, 내담자가 상담 효과가 없다고 불평할 때 상담사의 대처 방법은 무엇인가요? 내담자의 불만을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어떤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은지 구체적으로 탐색합니다. 상담 목표와 과정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새로운 접근법이나 목표를 설정하며 내담자가 상담 과정에 더욱 참여하도록 유도합니다. 상담 기법 및 이론 관련 질문입니다. 첫 번째, 본인이 주로 사용하는 상담 기법은 무엇인가요? 저는 칼 로저스의 인간중심 상담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 기법은 내담자를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과 공감으로 대하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합니다. 내담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신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이를 통해 스스로 성장과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지원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 상담에서 해결 중심 상담 기법을 적용하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해결 중심 상담은 내담자의 강점과 자원을 활용하여 미래지향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최근 학교 생활 중 잘했던 순간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하여 긍정적 경험을 발견하고 이를 확장해 그 순간을 더 자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와 같이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세우도록 지원합니다. 세 번째, 인지행동 치료를 청소년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인지행동 치료는 부정적인 사고가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시키고 이를 긍정적으로 바꾸도록 돕는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나는 항상 실패할 거야 라고 생각할 때 이것을 실패했지만 성공했던 경험도 있다로 전환하고 긍정적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더 건강한 사고와 행동을 형성하도록 지원합니다. 네 번째, 청소년 내담자가 학업 스트레스로 상담을 요청했을 때 WDEP 기법을 사용하여
초기 상담을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WDEP 기법을 활용해 다음 단계를 진행합니다. W. Want. 내담자가 원하는 결과를 탐색하며 학교 생활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두 번째는 D. Doing입니다. 현재 문제 해결을 위해 하고 있는 행동을 확인하여 지금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세 번째는 E. Evaluating입니다. 행동의 효과를 평가하며 현재의 방법이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나요? 라고 질문합니다. 네 번째는 P입니다. Planning.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며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 무엇을 시도해 볼 수 있을까요? 와 같은 질문으로 계획을 함께 수립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년 내담자가 학교 폭력을 겪고 있으며 극심한 불안과 자살 충동을 보일 때 위기게임 모델을 적용하여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접근하시겠습니까? 위기게임 모델이 초기 단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을 합니다. 심리적 접촉 및 라포 형성을 위하여 내담자에게 신뢰감을 주며 공감적 태도로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정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천천히 이야기해 줄래요? 와 같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위기 정의 및 문제 명확화를 위하여 내담자가 느끼는 가장 큰 고통과 위기의 원인을 탐색합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이 가장 괴롭다고 느껴지나요? 라고 질문하며 내담자의 입장에서 문제를 구조화합니다. 또한 위험도 평가 및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살 충동이나 심각한 불안이 현재 내담자에게 얼마나 위협적인지 즉각적으로 평가합니다. 스스로를 해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강하게 드나요? 와 같은 질문으로 위험 수준을 파악하고 필요시는 부모나 의료기관과 협력해 안전을 확보합니다. 사례 중심 질문입니다. 첫 번째, 청소년 내담자가 친구와의 갈등으로 인해 학교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면 상담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시겠습니까? 우선 내담자의 정서 상태를 안정시키고 라포를 형성합니다. 친구와의 갈등 상황을 비난 없이 경청하고 내담자의 감정을 인정하며 공감합니다. 이후 갈등의 원인과 내담자가 갈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탐색합니다. 또한 갈등 해결을 위해 역할놀이나 의사소통 기술을 학습하며 학교 생활 복귀를 위한 점진적 목표를 설정합니다. 필요하다면 학교 교사나 부모와 협력하여 학교 환경을 조정하거나 지지 체계를 마련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년이 상담 중 분노를 폭발시키며 상담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분노가 폭발하는 즉시 감정 진정을 우선시합니다. 내담자의 감정을 받아들이며 지금 많이 화가 나 보이네요 와 같이 감정을 인정하는 말을 사용하여 분노의 강도를 낮춥니다. 상담 중단 의사를 존중하며 잠시 쉬거나 대화를 재개할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분노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분노 관리 기법을 교육합니다. 이후 내담자가 상담의 필요성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상담의 목적을 재조율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학업 스트레스와 가족 갈등을 동시에 겪는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상담 전략은 무엇인가? 우선 내담자가 느끼는 스트레스와 갈등을 경청하고 학업과 가족 문제 중 어느 쪽이 더 큰 영향을 미치는지 우선순위를 파악합니다. 학업 스트레스는 시간 관리 및 학습 계획 수립과 같은 실질적 방법을 지원하며 작은 성취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도록 돕습니다. 가족 갈등은 내담자의 입장을 정리하고 가족 내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교육합니다. 부모와의 상담을 제안하여 갈등 완화를 위한 협력을 모색하며 필요하면 외부 지원을 연계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지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내담자와 상담을 시작할 때 상담사로서 초기 단계에서 어떤 접근 방식을 사용해야 하나요?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내담자와의 상담 초기에는 심리적 안정과 신뢰관계 형성을 우선으로 합니다. 내담자가 안전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비판이나 판단 없이 경청하며 비밀보장 원칙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내담자의 속도를 존중하며 이야기를 강요하지 않고 감정을 수용하고 공감적인 태도를 유지합니다. 또한 자해나 자살 충동 등 위험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에는 지지체계를 함께 탐색하며 초기 상담의 기반을 마련합니다. 실무 상황 대처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 폭력 가해자로 신고된 청소년이 억울함을 주장하며 상담을 요청한 경우 상담사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상담사는 청소년의 억울함을 비난 없이 경청하며 내담자가 느끼는 감정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먼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의 진술을 신중히 듣고 학교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합니다. 상담사는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며 내담자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고 갈등 해결 방법과 대처 방안을 제안합니다. 동시에 내담자의 정서적 안정과 긍정적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둡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담 진행 중 내담자의 부모님이 상담 내용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비밀 보장은 상담의 핵심 윤리 원칙이므로 부모님의 요청을 받더라도 내담자의 동의를 우선적으로 구합니다. 내담자에게 부모님과 상담 내용을 어느 정도 공유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논의하고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는 상담의 목적과 비밀 보장의 원칙을 명확히 설명하며 내담자와 부모 간의 관계를 개선하거나 상호 이해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둡니다. 필요시 부모님과 별도의 부모 상담을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상담 중 내담자가 상담사를 향한 신뢰를 잃은 것 같을 때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것인가요? 내담자가 신뢰를 잃은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열린 자세로 대화를 시도합니다. 상담사의 행동이나 말 중에 내담자가 불편함을 느꼈던 점이 있다면 이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의지를 전달합니다. 내담자의 기대와 상담 목표를 다시 설정하며 상담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하여 내담자가 상담의 주체임을 느끼게 합니다. 또한 상담을 진행하는 데 있어 내담자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존중하며 작은 성과를 통해 신뢰를 점진적으로 회복합니다. 청소년 이해 및 발달 단계 관련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년기의 주요 발달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청소년기는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고 독립성을 발달시키는 시기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래 관계를 통해 사회적 기술을 배우고 학업과 진로를 통해 자신의 목표를 탐색합니다. 또한 신체적, 정서적 변화에 적응하며 자신만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청소년과의 라포 형성에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청소년과의 라포 형성에서는 공감과 존중이 핵심입니다. 상담사는 청소년의 말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고 판단하거나 설교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또한 청소년의 관심사와 언어를 이해하고 활용하며 그들의 자율성과 선택을 존중함으로써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청소년의 주요 심리적 이슈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최근 청소년들은 SNS 중독, 불안장애, 학업 스트레스 등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접근할 때는 우선 내담자가 이를 어떻게 경험하고 있는지 경청하며 문제의 원인을 함께 탐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SNS 중독의 경우 사용 패턴과 동기를 분석한 뒤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도록 돕습니다. 불안장애는 인지행동 치료와 같은 기법을 활용해 부정적인 사고를 재구성하고 점진적 노출법으로 불안에 대한 대처 능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부모와 학교의 협력을 병행해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 역량 및 자기 성찰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본인이 청소년 상담사로서 갖춘 장점은 무엇인가? 저는 청소년과의 공감 능력이 뛰어나며 판단하지 않고 내담자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발달 특성과 심리적 이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상담 기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상담 진행 중 본인의 한계를 느낀 적이 있다면 그 상황과 극복 방법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상담 초기 내담자가 상담에 소극적이거나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을 때 라포 형성의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담자의 관심사를 더 깊이 탐색하고 상담 내용을 내담자의 삶과 연결지으려 노력했습니다. 또한 동료 상담사와의 슈퍼비전을 통해 새로운 접근 방식을 배우며 개선해 나갔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본인의 가치관이나 성격이 상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저희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성격은 내담자에게 희망과 안정감을 줄 수 있지만 때로는 내담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충분히 다루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내담자의 감정을 충분히 수용하는 자세를 유지하며 제 가치관이 상담의 객관성을 해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찰하고 있습니다. 사례 첫 번째, 학교 부적응 관련 내용입니다. 사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중학교 2학년 A군은 최근 학교 수업 중 멍한 상태로 자주 앉아 있으며 친구들과의 관계도 단절된 모습입니다. 선생님은 A군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A군은 상담에서 아무 일도 없다고 반복하며 대화에 소극적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례에서 상담 초기 단계에서 어떻게 A군과 라포를 형성하시겠습니까? A군의 소극적인 태도를 존중하며 서두르지 않고 신뢰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A군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상담 초기에 상담의 목적과 비밀 보장의 원칙을 설명합니다. 직접적인 질문보다는 A군이 관심이 있어 할 만한 주제를 활용해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대화의 주도권을 A군에게 맡깁니다. 이를 통해 강요 없이 A군이 스스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A군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태도를 보일 때 상담사로서 어떤 접근 방법을 사용하시겠습니까? A군의 방어적인 태도를 문제 삼지 않고 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합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요구하기보다는 열린 질문, 예를 들어서 요즘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나요?를 통해 대화를 이어가고 비언어적인 표현, 즉 표정이나 몸짓을 통해 공감을 전달합니다. 또한 직접적인 학교 폭력 관련 질문보다는 감정을 탐색하는 질문, 예를 들어 요즘 학교 생활이 어떤 기분으로 느껴지나요?를 활용해 A군이 부담 없이 대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학교 폭력 피해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상담 기법이나 질문 방법은 무엇인가요? 학교 폭력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직설적인 질문보다는 간접적이고 탐색적인 질문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떤 시간을 보내나요? 요즘 주변 친구들이랑 지내는 게 편한가요? 와 같이 학교 생활 전반을 묻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A군이 학교 폭력에 대해 언급하지 않더라도 관찰과 비언어적 단서를 통해 심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필요하다면 문장 완성 검사나
학교 생활화 그림 검사 같은 심리 검사를 활용해 A군의 내면적 어려움을 탐색하는 것도 유용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자회 및 충동 조절 문제에 대한 사례입니다. 사례 내용은 고등학교 1학년 B양은 손목에 자해 흔적이 발견되어 담임 선생님의 요청으로 상담이 시작되었습니다. B양은 부모와의 잦은 갈등과 친구와의 관계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꺼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사례에서 B양의 자해 원인을 탐색하기 위해 어떤 질문을 던지겠습니까? B양이 자해에 대해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부담을 줄이는 간접적이고 공감적인 질문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많이 힘들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었나요? 그럴 때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싶으셨나요? 손목에 상처가 보이는데 혹시 이걸로 어떤 마음을 전하고 싶었는지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은 자해의 동기, 즉 감정 해소, 주목받기, 통제감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자해 행동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 때 상담사로서의 개입 방안을 설명해 주세요. 위험도 평가 및 안전계획 수립에 있어서는 자해 행동의 빈도와 심각도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 부모와 의료기관에 연계해서 신체적 안전을 보장합니다. 감정조절 기법 교육에 있어서는 자해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대체 행동, 예를 들어서 심호흡, 감정일기 쓰기, 스트레스 공감 도구 활용을 제안합니다. 자원 강화에 있어서는 B양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관계, 예를 들어서 신뢰할 만한 친구나 교사를 파악하고 연결합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있어서는 정기 상담과 안전 점검을 통해 자해 행동 감소 여부를 확인하고 자해와 연결된 스트레스 요인을 지속적으로 탐색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모와의 갈등 문제가 심각할 경우 부모 상담을 제안하는 방식은 무엇인가? 부모 상담은 B양의 어려움을 부모가 이해하고 적절히 돕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이를 위해 부모에게 B양이 스트레스 속에서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것이 힘들어 보인다며 자녀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부모 상담의 목적을 B양의 관계를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방법을 함께 찾는 과정이라고 설명하여 비난받는 느낌을 피하게 합니다. B양에게도 부모 상담이 본인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합니다. 상담 중 부모의 부정적 태도를 완화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 변화,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기술, 공감 표현 등을 실천하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 사례, 진로 및 학업 스트레스입니다. 사례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고등학교 3학년 C군은 진로 선택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C군은 부모가 원하는 의대 진학과 자신의 흥미인 예술 분야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으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상담 중 눈물을 흘립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진로 갈등을 겪고 있는 C군에게 상담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C군의 정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정을 수용하며 많이 힘드셨겠어요?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 되었나요? 와 같은 공감적 대화를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시킵니다. 이후 진로와 관련된 C군의 흥미, 강점, 가치관 등을 탐색하며 자신의 진로 목표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C군의 생각과 부모의 기대를 객관적으로 나열하여 갈등을 구체적으로 구조화하고 이를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C군의 부모가 상담에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설득하거나 대안을 마련하시겠습니까? 부모에게 상담 참여의 목적을 C군의 고민을 더 잘 이해하고 진로 선택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으로 설명하며 참여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합니다. 부모가 여전히 참여를 거부할 경우 C군과 함께 부모에게 전달할 진로 계획을 구체화하고 부모와의 대화 전략을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원하는 진로와 C군의 흥미를 모두 포함한 타협안, 즉 예술 관련 진로와 안정적 직업 병행을 논의할 준비를 돕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C군의 흥미와 부모의 기대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해 사용할 상담 기법을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 가치 명료화 기법입니다. C군이 자신의 진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탐색하도록 돕고 부모가 기대하는 진로와 자신의 흥미가 어떤 부분에서 충돌하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두 번째는 장단점 분석 기법입니다. 의대 진학과 예술 분야 각각의 장단점을 시각적으로 나열하여 선택이 가져올 긍정적, 부정적 결과를 구체적으로 파악하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 해결 중심 상담입니다. 부모와의 대화에서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 예술 분야를 병행하거나 진로에 대해 더 열려있는 방향을 논의할 방법은 없을까요? 와 같은 질문을 통해 가능성을 탐색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통 기술 교육입니다. C군에게 부모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자신의 입장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화 방법. 예를 들어서 나 전달법을 연습시켜 부모와의 갈등 완화를 도모합니다. 네 번째 사례로 SNS 및 디지털 중독 문제입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D양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SNS 활동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D양이 공부를 하지 않고 밤늦게까지 SNS에 몰두한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D양은 상담 초기에 상담 필요 없다고 강하게 거부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D양이 상담을 거부할 경우 어떻게 접근하여 대화를 시작하겠습니까? D양의 거부감을 인정하며 강요하지 않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바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요즘 어떤 것에 가장 흥미가 있나요? 와 같은 가벼운 질문으로 관심사를 탐색하며 대화를 시작합니다. SNS와 관련된 경험을 자연스럽게 묻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또한 상담이 자신의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공감임을 전달하며 부담을 줄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SNS 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와 D양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상담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D양과의 접근에서는 SNS 사용의 목적과 동기를 탐색합니다. 예를 들어 외로움 해소나 인정 욕구와 같은 것입니다. SNS 사용 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를 함께 설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 전 30분 동안 디지털 기기 사용하지 않기. 또한 대체 활동, 즉 운동이나 독서, 취미를 제한해 SNS 의존도를 낮춥니다. 부모와의 접근 방식에 있어서는 부모에게 과도한 통제보다는 긍정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D양과 대화할 것을 권장합니다. 부모와 D양 간 디지털 기기 사용 규칙을 협의하도록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저녁 시간 동안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 참여 활동에 있어서 가족 상담을 통해 D양의 심리적 욕구를 부모가 이해하고 상호 신뢰를 높이는 활동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주말 가족 활동 같은 것입니다. 부모와 D양이 함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앱을 사용하여 서로 협력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SNS 활동이 과도한 청소년의 특성을 이해하고 지원하기 위해 어떤 정보를 추가적으로 탐색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심리적 요인에 있어서 D양이 SNS에 집착하게 된 동기를 탐색합니다. 외로움, 스트레스, 사회적 인정 욕구, 또 불안, 우울 등 정서적 문제가 있는지를 추가적으로 평가합니다. 두 번째,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SNS를 통해 주로 소통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SNS 활동이 현실 세계의 친구 관계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확인합니다. 세 번째, 생활 패턴에 있어서 하루 일과에서 SNS 사용이 학업, 수면, 가족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합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갈등이나 기대가 SNS 의존도를 높이는 요인인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환경에 있어서는 사용 중인 SNS 플랫폼의 유형과 사용 목적, 예를 들어서 콘텐츠 소비나 소통, 인정받기 등을 조사합니다. SNS 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흥미나 취미를 탐색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입니다.
가정 문제와 관련된 상담입니다.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이군은 부모님의 잦은 부부싸움으로 인해 불안 증상을 보입니다. 이군은 집에 돌아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학교에서도 불안감을 자주 호소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가정 문제로 불안을 겪는 이군에게 상담 초기에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시겠습니까? 이군의 정서적 안정감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담 초기에는 가정 상황을 바로 논의하기보다는 이군이 느끼는 감정을 공감하며 표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 가장 걱정되는 일이 무엇인가요? 와 같은 질문으로 시작해 이군의 불안감의 원인을 탐색합니다. 또한 학교와 같은 가정 외부에서의 긍정적 경험이나 지지체계를 확인하여 안전하고 안정된 환경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신뢰를 형성합니다. 필요시에 감정 조절 기법, 예를 들어서 심호흡이나 감정 일기 쓰기 등을 교육해서 불안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가정의 문제를 상담사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외부 기관이나 전문가와의 협력 방안을 어떻게 제안하시겠습니까? 이군의 상황이 상담 범위를 넘어설 경우 부모와 논의하여 외부 기관, 예를 들어서 가족상담센터, 지역사회복지관과 같은 곳에 전문가, 즉 가정문제 전문가 심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제안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협력을 꺼리지 않도록 외부 지원이 가정을 돕는 도구이며 이군의 정서적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군에게는 부모님과 함께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과정이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설명하며 상황의 개선 가능성을 인지시키고 불안을 완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모 상담을 요청할 때 부모의 저항이 심하다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부모의 저항이 있을 경우 이군의 정서적 어려움을 객관적으로 전달하며 부모 상담의 필요성을 설득합니다. 예를 들어 이군이 집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려면 부모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부모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담의 초점을 문제 해결이 아닌 자녀와의 관계 개선 및 가정 환경 이해로 설정합니다. 또한 상담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하거나 부모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담 내용을 조율해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여전히 거부할 경우 가정 상담 이외의 다른 지원 방안, 예를 들어서 가족 교육 프로그램, 지역 커뮤니티 지원을 제안합니다. 여섯 번째 사례, 또래 관계 문제입니다. 사례를 살펴보게 되면 중학교 1학년 F군은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친구들이 F군을 이상하다며 따돌리는 상황이 발생했지만 F군은 괜찮다며 문제를 부인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F군이 또래 관계 문제를 부인할 경우 상담사로서 이 문제를 탐색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F군이 문제를 부인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또래 관계를 묻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학교 생활 전반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제일 즐거운 시간이 언제인가요? 또는 요즘 학교에서 가장 신경 쓰이는 일은 있나요?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꺼낼 수 있도록 합니다. 또래 관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질문보다는 F군의 감정이나 하루 일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문제가 존재한다면 스스로 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필요시 그림 검사나 문장 완성 검사 같은 심리 검사를 통해 내면적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탐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또래 관계 개선을 위해 학교와 협력해야 할 상황이라면 어떻게 접근하시겠습니까? F군의 동의를 구한 후 담임 교사나 상담 교사와 협력하여 F군의 학교 생활을 점검합니다. 교사와의 논의를 통해 또래와의 관계에서 구체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합니다. 학급 내 협동 활동이나 소그룹 활동을 통해 F군이 자연스럽게 또래와 어울릴 기회를 만들도록 요청합니다. 또한 학교 내 또래 관계 증진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집단 상담이나 친구 만들기 활동을 제안하고
F군이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F군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교사와의 정기적 소통을 통해 개선 과정을 모니터링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F군의 자기 효능감을 높이기 위한 상담 기법은 무엇인가요? F군의 강점이나 흥미를 발견하고 이를 강화하는 활동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과목이나 취미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작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했을 때 긍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는 친구들에게 먼저 인사하기와 같은 간단한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또한 또래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연습할 수 있는 롤플레이를 통해 자신감을 키울 기회를 제공합니다. F군이 성공적으로 또래와 상호작용했던 경험을 떠올리게 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해결 중심 기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절히 표현하는 방법을 교육하여 또래 관계에서 불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자기 표현 훈련을 하도록 돕습니다. 7번째 사례입니다. 부모와의 갈등 및 진로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 사례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A양은 부모의 기대와 자신의 진로 선택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A양은 아버지가 공무원을 강요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과 어머니의 무관심으로 인해 자신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어머니를 대신해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A양은 대학에서 패션을 전공하여 유명한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꿈이 있지만 부모님은 이를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합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어려움을 느끼며 자신이 외톨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심리검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MMPI-A 결과를 보게 되면 HS, 즉 건강연력증은 45점, D, 우울증은 68점, HY, 히스테리는 53점, PD, 반사회적 성향은 41점입니다. MF, 남성성, 여성성은 58점, PA, 편집증은 72점, PT, 강박증은 67점, SC, 조현증은 40점, MA, 경조증은 42점, SI, 사회적 내향성은 69점입니다. MBTI 검사 유형은 ISTJ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장 완성 검사를 보게 되면 나의 아버지는 공무원이 되라는 말이 너무 싫다. 나를 너무 모르신다. 나의 어머니는 나의 마음을 모르고 관심을 주지 않는다. 내가 싫어하는 것은 어머니를 대신하여 청소 빨래하는 일이다. 언젠가 나는 대학에서 패션을 전공하고 패션계에서 유명해지고 싶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MMPI-A에서 D, 우울, PA, 편집성, PT, 강박성, 척도가 상승하고 SI, 사회적 내향성도 높게 나타난 결과를 A양의 심리적 상태와 연결하여 해석해보세요. A양의 우울 척도 상승은 부모와의 갈등, 진로, 스트레스, 정서적 지지 부족에서 비롯된 지속적인 무기력과 슬픔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편집성 상승은 부모의 강요와 무관심을 과민하게 해석하며 신뢰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박성 척도는 완벽주의적 경향과 과도한 책임감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내향성 상승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위축되고 고립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SCT 결과에서 부모와의 갈등과 불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분을 상담 과정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SCT 결과에서 드러난 부모에 대한 불만, 즉 아버지의 강요, 어머니의 무관심을 상담 초기에는 내담자가 안전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도록 돕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나요? 와 같은 질문으로 감정을 구체화하고 어머니와 대화할 때 어떤 점이 힘든가요?를 통해 문제를 탐색합니다.
이후 부모 상담을 병행해서 부모가 A양의 감정을 이해하고 진로와 가정 내 역할에 대한 갈등을 줄이는 방법을 논의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MBTI 유형이 ISTJ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A양의 성격적 특성과 부모와의 갈등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 보세요. A양의 ISTJ 유형은 실용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가정 내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지만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정을 외부로 잘 표현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 부모와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으며 특히 아버지의 강요는 A양의 실용적 사고와 맞지 않아 갈등을 유발하며 어머니의 무관심은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받지 못하는 원인이 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A양의 진로 선택 문제, 즉 공무원과 패션 디자이너를 상담사로서 어떻게 접근하고 부모님과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방안을 설계하시오. A양과의 상담에서는 A양의 패션에 대한 관심과 강점을 구체적으로 탐색하며 현실적인 진로 계획, 예를 들어서 패션 관련 전공에서의 커리어 가능성을 함께 수립합니다. 부모와의 중재에 있어서 부모 상담에서 A양의 강점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부모님이 기대하는 안정성과 A양의 흥미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 예를 들어서 패션 관련 직업의 안정적 측면 강조를 논의합니다. 가족 대화 촉진에 있어서는 가족 내에서 열린 대화를 통해 A양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부모가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A양의 사회적 내향성과 친구관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상담 기법을 제안해 주세요. 사회적 기술 훈련에 있어서 A양이 친구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대화 기술을 연습합니다. 작은 목표 설정에 있어서 친구들에게 먼저 인사를 하거나 간단한 대화를 시도하는 등의 작은 행동을 목표로 삼습니다. 긍정적 피드백 제공에 있어서 친구 관계에서의 작은 성취도 칭찬하며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자신감을 강화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집안일에 대한 불만과 정서적 지지 부족을 느끼는 A양에게 상담사가 제공할 수 있는 심리적 지원은 무엇인가요? 어머니와의 대화를 통해 집안일 분담을 협의하며 A양의 부담을 줄입니다. A양이 자신의 감정을 어머니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대화 방법, 예를 들어서 나 전달법을 연습합니다. 또한 패션 스케치나 디자인 활동과 같은 A양의 흥미를 활용한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자기 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여덟 번째 사례, 학교 부적응과 가족 간 문제로 인한 불안 사례입니다. 중학교 3학년 B군은 부모님이 이혼한 이후에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경제적 문제로 바쁘고 정서적으로도 여유가 없어 B군과 거의 대화하지 않습니다. B군은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주 혼자 멍하게 있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특히 친구들이 자신을 따돌리고 있다는 생각으로 불안을 느끼며 학교에 가는 것을 거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심리검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MMPI A 결과에서 건강염려증은 50점이 나왔습니다. 우울은 62점, 히스테리는 48점, 반사회적 성향은 54점, 남성성, 여성성은 60점, 편집증은 70점, 강박증은 69점, 조현증은 55점, 경조증은 49점, 사회적 내향성은 72점으로 나왔습니다. MBTI 검사 유형에 있어서는 INFP입니다. SCT 주요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나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관심이 없다. 나의 친구들은 나를 싫어하고 왕따 시키는 것 같다. 학교는 가고 싶지 않다. 재미없다. 나는 혼자 있을 때가 더 편하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MMPI A 결과에서 편집성, 강박성, 사회적 내향성 척도가 높게 나타난 B군의 심리적 상태를 해석하고 이를 상담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B군의 편집성 상승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불신과 과민한 해석으로 인해
자신이 따돌림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향을 나타냅니다. 강박성은 지속적인 불안과 긴장감, 반복적인 부정적 사고 패턴을 보여줍니다. 사회적 내향성은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위축되는 모습을 반영합니다. 상담에서는 먼저 B군의 감정을 수용하고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불안과 생각을 탐색하며 이를 사실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점진적으로 B군이 긍정적인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을 제안하고 불안을 완화하기 위한 감정 조절 기법, 예를 들어서 심호흡, 긍정적 자기 대화를 교육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B군의 SCT 결과에서 나타난 부정적인 인식을 상담 과정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을까요? SCT 결과에서 아버지와의 단절감, 친구 관계에 대한 불안, 학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두드러집니다.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B군이 느끼는 정서적 소외감을 탐색하며 아버지와 어떤 대화를 나누고 싶나요?와 같은 질문으로 소통 욕구를 확인합니다. 필요시에 부모 상담을 통해 B군의 감정과 필요를 아버지에게 전달할 방안을 논의합니다. 친구 관계에 있어서 친구들과의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유도하며 과거의 긍정적이었던 관계를 떠올리게 하여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합니다. 학교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학교에서의 긍정적인 면을 찾도록 돕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활동, 예를 들어서 동아리 활동 등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MBTI 유형 INFP를 기반으로 B군의 성격적 특성과 문제 상황을 연결하여 설명해 보세요. B군의 INFP 유형은 내향적이고 감정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경우 상처를 쉽게 받을 수 있으며 친구들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며 스스로를 사회적 상황에서 고립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이상적 가치와 현실의 괴리로 인해 학교 생활에서 흥미를 잃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상담에서는 B군의 강점, 예를 들어서 깊은 공감 능력이나 창의적 사고를 활용하여 친구 관계에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도록 유도하고 현실적이고 작은 목표를 세워 성취감을 느끼도록 돕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B군의 학교 부적응과 친구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담사로서 어떤 기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사회적 기술 훈련에 있어서 친구와의 긍정적 대화를 연습하도록 돕고 관계에서의 갈등 상황을 역할놀이를 시뮬레이션하여 자신감을 키웁니다. 인지 재구성에 있어서 모두가 나를 싫어한다는 부정적 사고를 탐색하며 이를 내가 오해했을 수도 있어와 같은 현실적인 사고로 전환하도록 유도합니다. 작은 목표 설정에 있어서 학교에서 하루에 한 명에게 먼저 인사를 하거나 동아리에 참여하는 등의 작은 목표를 설정하여 성취감을 느끼게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아버지와의 정서적 단절을 겪고 있는 B군에게 상담사가 제공할 수 있는 심리적 지원은 무엇인가? B군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대화 방법, 나 전달법을 연습하게 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B군의 정서적 필요를 이해하도록 돕고 실질적으로 소통 시간을 마련하도록 제안합니다. 학교 선생님이나 신뢰할 수 있는 성인과의 관계를 통해 정서적 지지감을 보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지원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B군의 불안을 완화하고 학교 적응을 높이기 위해 어떤 개입 전략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불안 관리 기술입니다. 심호흡, 명상, 감정 일기 쓰기와 같은 기법으로 불안을 완화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 피드백 제공입니다. B군의 학교 생활에서 나타나는 작은 성취도 칭찬하며 자신감을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내 지지체계 강화입니다. 담임 교사와 협력하여 학교 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고 친구들과의 자연스러운 관계 형성을 위한 활동, 예를 들어서 조별 과제를 제안합니다. MMPI A의 임상 척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담자의 심리적 상태와 정서적 문제를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각각의 척도는 특정한 정신건강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점수가 상승하면 해당 영역에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임상척도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HS 건강염려증입니다. 건강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신체적 증상에 대한 집착을 평가합니다. 높은 점수일 경우 만성적 신체적 불편감, 과도한 건강 염려가 의심됩니다. 낮은 점수는 건강에 대한 큰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예시 문항을 보게 되면 나는 내 건강에 대해 항상 걱정한다와 같은 부분입니다. D 우울증입니다. 슬픔, 무기력, 자기 비하 등 우울 증상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높은 점수의 경우 지속적인 슬픔, 절망감, 에너지 부족, 낮은 점수의 경우 긍정적인 정서와 활력이 높은 상태입니다. 예시 문항은 나는 자주 무가치하다고 느낀다입니다. HY 히스테리입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 방식으로 신체적 증상을 사용하는 경향을 평가합니다. 높은 점수는 스트레스나 갈등 상황에서 신체적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낮은 점수는 감정적 스트레스를 신체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시 문항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아프다입니다. PD 정신병적 일탈, 즉 반사회적 성향입니다. 권위, 규범, 사회적 기대에 대한 반항적 태도를 나타냅니다. 높은 점수는 충동적 행동, 사회적 규범 위반, 반항적 태도입니다. 낮은 점수는 권위와 규범을 잘 따르는 성향입니다. 예시 문항으로 나는 규칙에 얽매이는 것이 싫다입니다. MF 남성성 여성성입니다. 전통적인 성 역할에 대한 태도와 관심으로 높은 점수는 전통적인 성 역할에서 벗어난 관심과 행동입니다. 낮은 점수는 전통적 성 역할에 대한 강한 동조이며 예시 문항은 나는 집안일이 흥미롭다입니다. PA 편집증입니다. 타인에 대한 신뢰 부족, 과민한 반응, 피해 의식입니다. 점수가 높을 경우 의심이 많고 과민하며 피해를 받는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낮은 점수의 경우 타인에 대한 신뢰가 높고 의심이 적습니다. 예시 문항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고 느낀다입니다. PT 강박증입니다. 강박적 사고, 불안, 긴장감입니다. 높은 점수는 불안감이 높고 강박적 사고 패턴이 있다입니다. 낮은 점수는 불안감이 낮고 강박적 사고가 거의 없습니다. 예시 문항으로 나는 항상 내가 틀릴까봐 걱정한다입니다. SC 정신분열증입니다. 현실감 상실, 이상한 사고, 사회적 소외입니다. 높은 점수는 비현실적인 사고, 사회적 고립, 정서적 둔감을 나타냅니다. 낮은 점수는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나타냅니다. 예시 문항으로 나는 사람들이 나를 쫓아다니는 것처럼 느낀다 입니다. MA 경조증입니다. 과도한 에너지, 충동성, 과장된 자존감. 높은 점수는 충동적 행동, 과도한 자신감, 에너지 과잉입니다. 낮은 점수는 차분하고 조용한 상태. 예시 문항은 나는 가끔 너무 많은 일을 벌이는 것 같다입니다. SI 사회적 내향성입니다.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불편감과 내향성을 측정하며 높은 점수는 혼자 있는 것을 선호하며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불편함을 느낍니다. 낮은 점수는 외향적이고 사교적입니다. 예시 문항으로 나는 혼자 있는 것이 가장 편하다입니다. 척도 해석 시 유의사항으로 T점수 65점 이상은 임상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간주합니다. 한 척도만 높아도 중요한 의미지만 여러 척도가 상승했을 경우 척도 간 관계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타당성 척도와 함께 해석하여 내담자의 응답 태도와 전반적인 심리적 상태를 이해해야 합니다. MMPI-A의 타당성 척도입니다. 첫 번째 L 척도입니다. L은 거짓 척도로서 내담자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식으로 자신을 과장되게 나타내려고 할 때 상승합니다. 점수가 높을 경우는 도덕적이고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점수가 낮을 경우는 자신의 단점과 현실을 더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예시 문구로는 나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와 같은 질문에서 예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F척도, 비전형 척도입니다. 내담자가 일반적으로 드물게 선택되는 비전형적 반응을 얼마나 자주 선택했는지를 측정합니다.
심각한 심리적 고통, 혼란 또는 과장된 문제 제시 가능성은 높은 점수에서 나타납니다. 낮은 점수에서는 정상적인 응답 패턴을 따르는 경향과 상황이 있습니다. 예시 문구는 매우 드문 상황이나 행동, 생각을 인정하는 응답입니다. K 척도, 교정 척도입니다.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최소화하거나 방어적인 태도로 응답할 때 상승합니다. K 척도가 높을 경우는 방어적 태도로 인해 문제를 축소하거나 부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K 척도가 낮을 경우는 자신의 문제를 과장하거나 정직하게 드러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시 문구는 나는 감정적으로 매우 안정적이다에 일관되게 긍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번째, 부일인 척도입니다. 부일인 척도는 반응 불일치 척도로서 내담자가 검사의 문항에 일관성 없이 답변했는지를 평가합니다. 점수가 높을 경우 무작위 응답 또는 비일관적인 답변 가능성이 높습니다. 낮은 점수는 문항에 대한 일치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상황 예시로 보게 되면 서로 모순되는 질문에 모순된 응답을 하는 경우입니다. 다섯 번째, 틀린 척도입니다. 틀린 척도는 참, 거짓 일관성 척도로 내담자가 참 또는 거짓을 일관되게 선택했는지를 평가합니다. 높은 점수는 과도하게 참 또는 거짓으로 응답하는 경향이 있고, 낮은 점수는 문항에 대한 응답이 다양합니다. 상황 예시에서 나는 항상 행복하다와 나는 항상 슬프다에 모두 예로 응답하게 되면 점수가 높습니다. 타당성 척도 해석 시에 유의할 것은 LFK의 균형적 해석입니다. L과 K가 높고 F가 낮다면 방어적인 태도, F가 높다면 문제를 과장할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부일인과 틀린 점검입니다. 높은 점수는 응답의 일관성을 문제를 시사하며 검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내담자 상태 반영에 있어서 타당성 척도 결과가 비정상적일 경우 내담자의 정서적 상태, 불안과 우울과 같은 검사에 대한 태도, 관심 부족, 피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MBTI 유형입니다. MBTI는 성격 유형을 분석하기 위한 심리검사로 개인의 선호 경향을 기반으로 16가지 성격 유형을 제시합니다. 이 이론은 칼 융의 심리 유형 이론을 바탕으로 마이어스 브릭스 모녀가 개발했습니다. 각 유형은 4가지 선호 지표에서 선택된 조합으로 이루어집니다. MBTI 4가지 선호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너지 방향에 있어서 외향과 내향입니다. 외향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에서 에너지를 얻고 외부 세계에 초점을 맞춥니다. 사교적, 활동적, 즉각적 행동입니다. 내향은 I로서 혼자만의 시간에서 에너지를 얻고 내면 세계에 초점을 맞추며 신중함, 내적 성찰, 깊은 집중을 보입니다. 정보 수집 방식은 감각 S와 직관 N입니다. 감각 S는 사실적이고 현재 중심적인 정보를 선호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것에 집중하며 현실적 세부 사항 중심과 현재 상황을 중시합니다. 직관인 N은 가능성과 미래에 초점을 두며 큰 그림을 보고 창의적이고 추상적인 정보를 선호하며 상상력이 풍부하고 추상적 사고와 미래지향적입니다. 의사결정 방식에 있어서는 사고인 T와 감정인 F로 나눕니다. 사고인 T는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기반한 의사결정, 분석적 공정성 중시, 원칙 중심을 지킵니다. 감정인 F는 개인적 가치와 사람 간의 조화를 고려한 의사결정과 공감적, 관계 중심, 조화 중시가 특징입니다. 생활 양식에 있어서 판단 J와 인식 P가 있습니다. 판단 J는 계획적이고 구조화된 생활 선호, 질서와 규칙 중시, 또 체계적 결단력, 명확한 목표 설정이 특징입니다. 판단 P는 융통성과 유연성을 선호하고 자유로운 생활 방식을 중시합니다. 즉흥적, 적응력, 다양한 가능성 탐구가 특징입니다. MBTI 해석 시에 유의할 점은 MBTI는 개인의 선호도를 반영하며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습니다. MBTI는 정신건강 문제를 진단하는 도구가 아니라 성격적 경향성을 이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모든 유형은 각각의 강점과 약점을 가지고 있으며 우열이 없습니다. MBTI는 성격 이해와 대인관계 향상에 유용한 도구로서 개인과 조직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